수심이 11m에 달하는 메인 수조는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제주 앞바다를 꼭 닮은 수족관에는 총 500여 종의 바다 생명 28,000여 마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요. 신비롭게 펼쳐진 바닷속 풍경이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수족관이 바다와 똑같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바로 민경 씨와 같은 아쿠아리스트입니다. 이제 저희가 메인 수조에 있는 친구들 밥을 조금 잘 못 먹는 애들 있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 먹이 챙겨주러 갈 거고 챙겨주러 가는 겸 이제 조금 더러운 아크릴 같은 거를 닦고 나올 거예요. 수조와는 약육강식의 세계. 상어와 같은 포식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게 관리를 잘해줘야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 조스만한 거 있던데? 네, 엄청 큰 친구들. 심지어 물에 들어가면 더 커 보여요. 여기 밖에서는 작게 보이는 거고 들어가면 되게 더 커 보일 거예요. 얘네는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대충 알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2명이서 들어갈 거고요. 그거 이거 새 건데 좀 클 거예요?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초대형 수조에 들락날락할 일이 생긴다는데요. 다이빙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수조 안에서 업무를 할 수 있어가지고 다이빙 자격증은 필수로 있어요. 그러면 민경 씨랑 동원 씨가 누가 더 잘해요? 수중에서? 그 중에서요? 민경이가 더 잘하죠. 진짜? 네, 저보다 한참 높은 선배님인데요. 이래봬도 경력 6년 차. 제주도 아쿠아리움에선 중고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입사한 동호 씨에게는 하늘 같은 선배인 셈이죠. 오늘은 물속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아크릴 닦을 거고 아까 이거 먹이 준다는 게 이거예요. 먹이를 주는 건 아쿠아리스트의 가장 기본 업무. 매일 내 집처럼 드나드는 수조지만 들어갈 때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먹이를 충분히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야생의 물고기들 사이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특히 포식성이 강하고 공격적인 상어가 곁을 지나칠 땐 아직도 식은땀이 날 만큼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이 먹이를 얼마나 잘 먹는지 개체마다 확인하고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 야생동물은 아픈 게 드러나면 포식자의 1순위 먹이가 되거든요. 생사가 달렸으니 아픈 티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쿠아리스트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와, 야 봐봐. 저 봐봐, 저. 우와 이런 거 찍어. 공주야, 이모 대 이모. 한번 해볼까? 와, 이거 봐요. 가을이 밥 먹겠다. 우와. 아쿠아리스트들에겐 일이지만 수조박 사람들에겐 너무나 흥미로운 볼거리죠.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일하는 짬짬이 사진 촬영까지 해주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조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아쿠아리스트의 임무. 이렇게 한번 잠수하게 되면 보통 30분 정도 물속에서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냥 동물이랑 놀고 동물에게 막 밥만 주고 이런 거를 생각하실 텐데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뭐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구성을 하기도 하고 관람객에게 어떻게 다가가야지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동물이랑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까 등 좀 더 다양하고 넓게 하고 있는 게 저희 아쿠아리스트들입니다. 어쩌면 바다 생명과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 할 수도 있겠죠.
아쿠아리움을 찾는 관람객들이 빼놓지 않고 관람하는 게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긴 수중 무대가 꾸며진 공연장. 시간 맞춰 입장한 관객들이 기대 가득한 얼굴로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바다가 찍는 그림을 리얼스토리를 들려드릴 아쿠아리스트 김민경입니다. 이곳에는 동남아에서 오다 친구가 저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막힘없이 술술 얘기하는 걸 보니 천상 무대 체질입니다. 신비로운 바다를 무대로 가슴 뛰는 서커스 공연도 이어집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재미있게 몸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모든 관람객이 떠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공연장. 민경 씨 발걸음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동물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시 공연장으로 향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양동이에서 수세미를 꺼내 수조를 닦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하얀색이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가 해수를 쓰다 보니까 물이 넘치면 굳어요. 소금처럼. 이걸 저희가 이제 따뜻하고 퐁퐁이 섞인 물로 다 닦아주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 이게 물방울이 아니네. 네, 물방울이 아니라 저거는 다 소금기가 만져보시면 까끌까끌하거든요. 이렇게 소금기가 다 눌러붙은 거예요. 소금기를 제거한 다음엔 물로 씻어내야 하는데 이때 수조 안에 세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크릴 안도 저희가 다 닦고 있어요. 이제 수조 내부를 청소할 차례. 장비도 없이 잠수복만 착용한 채 그대로 물에 뛰어듭니다. 아쿠아리스트가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수영을 배우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얘가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 6.5m. 저희는 처음에 면접 볼 때 여기서 수영 면접을 봐요. 그래서 수영을 당연히 선수처럼 잘하진 않아도 되는데 물에 대한 무서움이 있으면 안 돼요. 저희가 어느 상황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또 해수고 차갑고 깊고 하니까 수영을 할 줄 아는 분들도 와서 약간 패닉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시기 할 때 무조건 저희 포이ル파트 직원 중에 한 명이 튜브를 끼고 둥둥 떠 있으면서 혹시나 물에 빠질까봐. 수조 내부는 바닷물이라서 세제 없이 수세미만 이용해 살살 닦아내야 하는데요. 발끝을 걸쳐 전신을 지탱하고 수조에 매달리다시피 한 아슬아슬한 자세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 몸을 지탱하는 발끝과 수조를 닦는 팔 모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덕분에 근육통을 달고 산다네요.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동물 밥 주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아쿠아리스트가 된 걸 후회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처음 아쿠아리스트의 꿈을 꾸기 시작한 건 고등학생 때. 동물을 좋아하긴 했지만 해양 생물은 잘 몰랐는데요. 어떤 한 프로그램을 보고 해양 포유류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고 큰 돌고래 딱 그거 하나 보고 돌고래를 나 한번 해봐야겠다. 처음엔 조금 가벼운 마음이었겠죠, 당연히 저도. 알아보고 알아볼수록 진짜 매력적이고도 또 되게 힘든 일이긴 하더라고요. 돌고래에게 마음을 빼앗겨 아쿠아리스트를 꿈꾸기 시작했죠.
다행히 목표는 이뤘지만 대신 대구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고향을 떠나 홀로 제주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